이야기는 시청자 맹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바로 교도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흔히들 또 학교라고도 이렇게 은어로 불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또 들려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용기 많이 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의 사람들은 또 어떤 무서움이 있을까?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할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맹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맹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찌 보면 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다녀오셨지만 이야기하시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쵸. 왜냐면 좋게 안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잘못하면 가는 곳이니까.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또 무서운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냥 동물의 왕국이니까. 동물의 왕국. 예, 그냥 동물의 왕국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사냥하고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 맹희님께서 다녀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너무 심한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맹희님,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고! 일단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월담 스포츠맨, 흔히들 절도범이라고 하죠. 무슨 스포츠맨이요? 월담? 예, 월담 스포츠. 담 넘어가고 남의 물건에.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웬만해서 그냥 좀 자기 죄명을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예. 니 뭐 하다 왔나 하고 물어보면은 나 그 밤 좀 넘다 들어왔다, 아니면 나 월담 스포츠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그것도 지역 특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이비 종교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월담 스포츠맨한테 제가 갈 뻔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월담 스포츠맨이 맹희님을 회하려고 했다고요? 예, 그 칫솔로. 어머,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거? 그게 영화이더라고요. 예. 얘기 시작은 제가 방금 전에 사이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분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종교 집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번은 안 가는 사람이 뭐라고 계속 기도를 중얼중얼 하시는데, 그 안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용히 해라, 밤에 잠 좀 잘라는데, 아니면 밤에 책 좀 읽으려고 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좀 불튀기고 말싸움도 좀 잦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네가 내한테 뭔 짓을 해봤자 네가 추가 것만 더 뜨지, 하려면 해봐라,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 쪽에서 예. 슥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뭘까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쪽을 싹 봤는데, 자기 칫솔 뒷부분을, 화장실 창문 바깥면 콘크리트 부분이라고 하죠. 예. 콘크리트 부분으로 칫솔을 슥슥슥슥 하고 계속 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도소 화장실이 그냥 칸막이 같은 걸로만 이렇게 딱 돼 있다 보니까 예. 소리가 다 들려요. 와, 진짜 저거 완전히 맛이 갔구나, 내일 아침에 좀 뭐라 해야지로 그 다음날 제가 좀 뭐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아니요, 그냥 와 진짜 찌르려고 이러면서, 찌를 자신은 있고 하면서 해봤자 월당 스포츠가 들어온 놈이 사람 찌를 수는 있겠냐고. 예. 근데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뛰어오면서 갖다 목에 그거를 꼽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진짜 죽겠다 싶었고 칫솔 꼽힌 상태로 이제 비상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눌렀는데 그 직원이 오기 전까지도 한 2번인가 3번을 더 찌른 겁니다, 저를. 와. 그때 봤던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눈이라는 게
이런 눈이로구나 하면서 그냥 아직까지 좀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였고요. 살기가 막 서린 눈. 아, 진짜 그냥 일반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통 뭐 살인범들도 있고 흉악범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눈을 보면은 예상외로 평범한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평소엔 되게 평범하고 그냥 좀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 같다 이런 생각만 좀 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눈빛이 아예 변하는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그분은 징벌방 가시고, 저도 이제 이게 목에 꼽힌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겠다 싶었으니까 예. 옆에 사람들도 뜯어 말리면서 저도 그 사람 계속 밀어내고, 그렇게 하다가 직원분들 오셔서 그 안에 까마귀라고 하죠. CRPT라고 그 안에 이제 몸 좀 우락부락하고 검은색 옷 입고 이제 그 사람들 제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까마귀라 그래요? 그거를? 예, 보통 이제 검은색 옷 입고 다닌다고 해갖고 까마귀 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교도관 그런 분이에요? 예, 교도관이랑 같은 직위를 갖고 있지만 다른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 제압하고, 그분은 이제 팔다리 이렇게 묶여서 이제 징벌 수용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면서 조사 수용에 징벌을 같이 받았습니다. 아, 저는 그걸 맞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저도 같이 손을 댔으니까. 아, 양쪽 다, 예.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금단 현상을 겪는 우리 하이브리드 형님들. 하이브리드 형님? 예, 이제 그곳에 가면은 명찰이 되게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맞아요. 사형수는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예, 사형수는 빨간색, 뭐 일반 잡범이나 아니면 별거 아닌 것들은 이제 흰 색깔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 환각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형님들이 또 계십니다. 아, 예. 하면 안 그런 되는 분들은 그거. 예, 파란 명찰로 해가지고 저희가 파란색 번호판 뭐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님. 예, 그래서 항상 저는 하이브리드 형님이라고 해불렀습니다. 예. 교도소든 구치소든 하루 일과 중에 이제 운동 시간이란 걸 주는데, 그 운동 시간 동안에 운동장을 뛰든 아니면 그쪽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든 아니면 철봉을 하든 여러 가지 운동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운동 시간 30분 내내 쉬지도 않고 계속 뛰시는 우리 하이브리드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 안 쉬고 뛰는. 예, 절대 안 쉽니다. 그냥 끝까지 죽어라 계속 뛰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체력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전 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에 맛을 들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은 저분을 따라가보자, 저분을 계속 쫓아서 뛰어보자 싶어가지고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조금 친해진 겁니다. 예. 친해지면서 이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 형님, 그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선고일도 나왔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형님 그렇게 살아봤자 그렇게 오래 안 살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냐, 나와서 헬스장 다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지금 자기가 뛰는 이유가 궁금하냐면서 계속 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뛰는 이유가 궁금해? 이러면서 헉헉거리면서 계속 뛰십니다. 예. 그래서 예, 뭔데요? 한 말 좀 시원하게 좀 말 좀 해봐요. 이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밖에 나가면 피해자한테 안 잡혀야지, 다시는 안 잡혀야지 이러면서 막 뛰시는 겁니다. 우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여러 명을 하이브리드로 만들다가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아, 예.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공소장이라는 게 나와요. 공소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죄명에 대해서 모든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 같은 건데, 그 사람 죄명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야. 그분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서 그 공소장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판매하게 됐을 때 판매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화류계 쪽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쪽에 좀 판매를 잘못하셨는데 그쪽 분이 좀 그거를 과다로 이렇게 하셔갖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자기도 이걸 하니까 환각 같은 걸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게 계속 막 눈에 막 보이더랍니다. 예. 내가 이걸 팔면서 봐선 안 될 걸 봐버렸다고. 내가 그때 그 여자만 따돌렸어도 경찰한테 안 잡혔을 거라고, 이제 도망 잘 갈 거라고 계속 뛰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환각으로 뭘 봤다는 거냐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그걸 사가고 나서 이제 자기 연락처랑 모든 걸 다 적어놓고 그걸 이제 과다 투여해가지고 안 좋은 선택이라고 하죠. 좀 기분 좋게 안 좋은 선택으로 가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자기가 판매를 좋지 않은 거에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 거니까 그쪽에 어떻게 좀 따라 붙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좀 또 소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진짜 귀신일지 환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잘 아니라서 그것까지 네.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제가 더 무서웠던 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판매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갖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음에도 자기 잘못은 안 뉘우치고 어떻게든 도망갈 거라고 밖에서 나가서도 또 똑같은 거 할 거란 말 아닙니까? 그렇지. 잘 도망가, 이번엔 안 계속. 잡힌다. 저는 그게 좀 소름이 돋았고, 사람이 좀 간사하고 좀 추잡스럽구나, 그런 거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형님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었나요? 구치소에 가면은 이제 강력 초범방, 강력 누범방, 기타 초범방, 기타 누범방, 하이브리드 초범방, 하이브리드 누범방,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방을 쓰는데, 강력 초범방 쪽에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가셨습니다. 좀 너무 이르게 또 이렇게 가셔버린 겁니다. 아이고. 근데 그분도 이제 안쪽에서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해서 나와서 걔네 집안 다 쓸어버릴 거라고. 보복. 걔네는 용서가 안 된다고. 이거 소름 돋는다. 와. 제가 봤을 땐 지가 용서받으면 안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네? 예, 그냥 아예 상식 자체가 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나가면은 이제 목격자로 해갖고 신고한들 이러면서 얼굴 다 기억해놨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걔들부터 잡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아, 얘는 갱생이 필요한 친구로구나 하면서 그냥,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게 모두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죠. 물론 반성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소름 돋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 예, 맞습니다. 야, 다 쓸어버리겠다고 집안 자체를. 예, 그냥 다 밀어버리겠다고, 다 쓸어버릴 거라고.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곳은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을 하는 쓰레기였습니다. 이야,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왜 이렇게 열심히 근데 하냐고. 저는 이제 가서 운동을 좀 시작했으니까, 그 가기 전엔 진짜 완전히 멸치했었거든요. 근데 다녀와서 어느 정도 이제 살도 붙고 이러면서 지금은 또 헬스나 이런 걸 또 취미로 또 하긴 하는데, 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니 아니면 다 쓸어버릴 거라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 목적으로 그 안에서만큼이라도 이제 내 몸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저런 이유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충분히 많았다, 그 얘기죠. 이야, 소름 끼치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다른 부류? 이거는 조금 사람이 무섭다기보다 좀 서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 예. 제가 이렇게 구치소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교도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도소가 뚫비님 방송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강원도에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뭐 귀신을 많이 봤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제가 좀 사고를 또 좀 친 게 있어서 징벌방이라는 곳을 또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징벌방 소지가, 아이고 네가 좀 참지 그랬냐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친해지게 됩니다. 소지가 뭐예요? 소지가 이제 그 앞에서 배식하면서 갖다 막 밥 나눠주고 뭐 잡일 같은 거 이렇게 막 좀 도와주는 그런 죄수들이 있죠. 오, 그게 출력이라고 해서 교도소 안에서 이제 형 확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정해진 일 같은 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월급 3만 원이었나? 오, 예. 네,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점수 같은 게 쌓여서 나중에 되면 가석방 같은 데 되게 유리하게 됩니다. 아, 예. 물론 조건도 맞아야겠지만은 이제 그 소직이나 아니면 죄수들 머리 잘라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군대도 그렇다고 하던데, 이제 취사병도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취사병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취사장이라는 곳에 또 죄수들을 몰아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또 밥을 또 하게끔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가석방 점수를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소지 하시던 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계시거든요. 아무튼 제가 징벌방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를 되게 잘 챙겨주시던 소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징벌방 안에서는 원래 독서도 안 되고 편지도 못 보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냥 눈 뜨고 멍 때리고만 있다가 주는 밥 먹고 자고, 그게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사람 미치는데, 예.
이 소지분이 제 방 쪽에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왔다가 징벌방 같은 경우에는 문에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개구멍에 대고 왔다 같이 이렇게 대화 상대로 나눠주고 장기도 좀 같이 둬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독방이 징벌방인 거죠? 예예. 근데 그 안에서 독방을 표현하면 독방은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독방 같은 경우에는 TV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틀어주는 TV 시청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징벌방 안에는 TV 대신에 CCTV가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고. 그 이제 소지분하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소지분이 이제 나 요즘 아버지가 계속 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도 이제 좀 남을 해하시고 무기징역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예.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5년을 살고 나면 가석방 대상자에 올라가는데 그분이 총 24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꿈에서 아버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이 사회에서 쓰레기밖에 안 됐고 내가 없는 이 사회에서는 네가 눈총을 받으면서 살 바에는 나랑 같이 가자. 아이고. 나랑 가자. 이런 류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버지가 요즘 들었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꿈속에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뭘 준비를 하냐 이러니까 그래도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만화책이고 뭐고 이런 걸 다 갖다 줄 테니까 일단은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사고 안 치게 너가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그 대답은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예. 이게 뭘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 소지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3일 정도 장례식을 좀 치를 수 있게끔 예. 그 교도소 직원들과 동행하에 같이 내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제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은 바깥 세상도 구경하고 싶고 했을 텐데 안 나가겠다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로 나도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혼자 나가고 살아갈 자신 없다. 나도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이러고 만화책을 진짜 한 20권씩 이렇게 제 방에 넣어주고 그냥 그동안 진짜 재밌었다고 고마웠다고 너무 이렇게 좀 동생 같은 친구라서 좀 잘 도와주고 싶었다고 나가서는 앞으로 절대로 사고치지 말고 네가 한 잘못은 뉘우치면서 살고 절대로 밖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야. 네가 밖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너도 나처럼 될 거라고. 그리고 그날에 비닐봉지랑 뭐 수건이랑 이런 걸 찢으셔서 그걸 엮으셔서 만든 줄로 그렇게 가셨구나. 예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그분 꿈에 아버지가 매일 나오셨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들한테 설득 아니 설득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가 정말 데리러 온 건지 아니면 아버지로 위장해서 저승사가 저 데리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미쳐버린 건지 예. 저는 아직까지 좀 그것도 좀 긴가민가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왜냐면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오면 또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 이제 처음 꿈꾼 날 그날부터 하루에 한 줄씩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을 찢어갖고 엮었답니다. 네. 교도소 안에도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겠죠. 예.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야지 그 방에 또 다른 수용자를 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교도관께서 다른 소지분하고 이렇게 같이 그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엮어놓은 줄만 30m가 넘게 나왔답니다. 어우고.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거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듣고 자기도 이제 마음 먹고 잘 살아라 세상아 이러고 이제 가신 거죠. 이분은 한 번씩 생각나는데 이분은 생각할 때마다 좀 속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다른 분인 거죠? 이거는 제가 제일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오. 제가 아까 출력이란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출력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이제 교도관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일반적인 봉투 공장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거 이제 포장하는 작업 이런 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통 위탁 공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는 그 위탁 공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봉투 하나를 접을 때마다 12원씩 받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그걸로 해서 자기가 영치금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들이 시켜서 먹고 아니면 좀 챙겨도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좀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거진 투명인간 같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 안에서 항상 삼촌 했습니다. 삼촌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이것도 드시라고, 과일도 좀 드시고 제가 좀 이것저것 사놓은 거 갖다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점점 말문이 막 트이시고 저희한테 뭐 이것저것 막 좀 챙겨주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접어놓은 봉투까지 저희한테 줬을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같이 밥도 먹게 되고 이제 뭐 옆에서 저희가 뭐 사진 같은 걸 막 보고 있던가, 우리 군인분들도 많이 보시는 우리 그 아이스 커피 유명한 잡지. 마음심 그거. 아, 그쵸. 예. 그거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야 할 때였습니다. 네네. 공장 안에서 이제 제가 그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옆에 오셔서 이제 아이고 맹아 니 고기 좋아하나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날따라 또 반찬이 또 오리고기였던 겁니다. 예. 그래갖고 아유 고기 엄청 좋아한다고, 고기 이제 단백질 이러면서 단백질 섭취는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고기 좀 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이제 밥 시간도 다 됐으니까 반찬을 좀 나눠주시겠다 하는 부분인갑다. 예. 그러니까 자기 정량배식에서 나한테 반찬을 좀 나눠주시겠다고 하는 건갑다 이러면서 감사히 받아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싸 고기 반찬 늘었다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디 막 뛰어가시더니 막 앨범 막 찾더만은 사진을 몇 장을 꺼내는 겁니다. 예? 사진을 몇 장을 꺼내는데 자 여기 있다면서, 고기 여기 있다면서, 도대체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받아보니까 일반인 여자분들 사진이었던 겁니다. 오, 뭐야? 총 사진을 5장을 받았는데 얘가 제일 맛있었어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먹는 걸로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아까 전에 뭐 고기 준다 해놓고 갑자기 뭐 사진 줘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 치매에 걸렸나 싶어서, 아니 그 동주 삼촌 이거 말고 이따가 반찬 나오면 그거 고기 준다는 말 아니었냐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고기 있잖아 고기 이러면서 다 사진을 막 저한테 계속 주는 겁니다. 예. 이제 뭐가 좀 싸하니까 조용히 이제 그 공장 안에 직원실로 들어갔죠. 주임님 혹시 동선 삼촌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예. 여쭤봤는데 죄명은 극악무도한 그거 맞습니다. 남의 생명을 뺏는 일. 아, 그것도 이제 고기로 느낌으로. 아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죄명 자체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고기로 먹었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딱 그걸로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사람을 해했다. 죄명은 딱 그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거 혹시 공소장을 보는 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공소장은 이제 본인한테 직접 양해를 구하고 공소장을 받아서 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공소장은 끝까지 안 보여주는 겁니다. 공소장을 끝까지 안 보여주시다가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소름이 빡 돋았지 않습니까? 그 여자 사진을 5장 중에서 얘가 제일 맛있었다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소름이 돋아고 그분한테도 자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을 다시 챙기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분은 점점 다시 또 외톨이 비슷하게 또 지내게 되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임님이 공장에 있는데 저를 살짝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혔는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잡혔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잘 있다가 그냥 이제 여행 오신 분들 상대로 민박 비슷하게 하셨답니다. 이제 남자 손님들도 있고 여자 손님들도 있고 아니 뭐 또 커플들도 오고 아니 부부들도 오고 아니 가족 단위로도 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여자 손님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곳을 좀 타깃으로 해서 이제 아무 짓도 안 하고 잘못된 번식 활동 이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제압을 하기가 좀 편했을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사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참히 해하고 그분들을 이제 가마솥에 넣어서 삶으셨답니다. 고기라면서. 사이코패스구나. 완전. 예. 그거를 이제 또 다음 날에 또 다른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수부위 수육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민박에서 좀 잘 나가는 건데 맛배기로 먹어보라면서 또 몇 점씩 주고 이랬답니다. 이야, 상상이 안 가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이제 들킨 것만
한 5명 정도가 된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피해자 사진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수상주께서 그 앨범 속에서 꺼냈던 게 그 피해자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러고 얼마 안 있다 출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얘가 제일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사진을 제 봤으니까.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분들 사진을 봤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이에요. 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이제 그때 주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와, 끔찍하다. 진짜로. 지금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추잡스럽고 좀 더러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더 현실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였지 지금 더 플러스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플러스를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얘기가 좀 이상해진다든가 나중에 되고 앞뒤가 안 맞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말을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쵸? 이게 또 방송이다 아유, 보니까 이것보다 심각한 것도 많긴 한데 말씀을 못 드렸죠. 진짜 그래요. 이게 상상을 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까마귀도 있었고 소지라고 했던 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그 좀 은어들 있잖아요. 그 네네. 교정시설 안에서의 또 은어들이 있을 텐데 네.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봤던 거는 네. 범털 그런 건 정확히 뭐예요? 범털은 그냥 호구입니다. 그냥 돈 많은데 돈 잘 쓰는 사람 보고 갖다가 범털이라고 합니다. 아, 호구. 보통 그 법무부의 자식이라고 해서 돈도 없고 적겨놓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이제 법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법자. 예, 법무부의 자식 이렇게 해서 예. 이제 그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보급되는 물품인데 그거는 이제 웬만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또 잘 안 입고 잘 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다 법자한테 다 가는 거죠. 저희는 사서 쓰면 되니까 못 사 쓰는 사람한테 왔다 그냥 이걸로 좀 빨아 쓰고 빨아 입어라 이런 뉘앙스로 가는데 범털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쓰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범털이라는 게 호랑이의 털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호랑이 털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그냥 돈 많은 돈 많고 그냥 돈 잘 쓰는 사람. 호구들 좀 이런 느낌으로. 예. 호구님들. 호구 형님들. 예.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은어가 또 있을까요? 범치기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영화 같은 데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를 좀 합니다. 보통 그 안에서는 현금처럼 사용이 되는 게 우표거든요. 우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보면 수발이 업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우표를 10만 원어치 보내게 되면은 10만 원어치 우표 중에 70%를 이제 영치금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거래할 때 쓴 표현 보고 이제 범치기 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교도소 안에 그 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절대 권력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조용하고 이렇게 한데 그냥 한 번씩 지나가다 인사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큰형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큰형님. 프리즌의 한석규처럼 뭐 그거는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내 세상이야 이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영화일 뿐이고 픽션일 뿐이다. 확실히 그거 보면서 영화는 영화구나 하면서 그냥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맹희님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안에서의 충격적인 일들 그리고 소름 돋는 일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모르는 은어들도 좀 몇 가지가 나왔고 아니면 흔히 영화나 이런 데서 나왔던 은어들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배는 죄고 나중에 그걸 또 뉘우치고 잘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배를 뉘우치는 사람과 뉘우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실감나게 정말 리얼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맹희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신 거겠지만 이 이상의 일들도 있다고 마지막에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람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있었고, 솔직하게 리얼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너무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죄수자분들, 뭐,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흉악범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근황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신 뒤에 지금 현재 7월 28일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단은 다시 한번 찾아주셨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마지막 참여와 지금까지의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다리님. 안녕하세요. 진짜 예, 오랜만이에요. 예, 봉다리님. 예,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뭐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너무, 목소리 다시 들으니까 좋다. 진짜로. 아, 그런가요? 예, 아이고. 봉다리님, 그래도 진짜, 예, 예, 엄청난, 뭐,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그리고, 예. 많은 규종님들께서 또 봉다리님 응원을 해주셨고, 또 기도도 해주셨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돌비님 그 얘기 듣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사랑도 받고, 이렇게 기도도 제가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싶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그냥, 이제 예, 시청자분들도 다 우러나와서 그 이야기를 다 예, 들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한마음 예. 한뜻으로 응원을 해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계시는 우리 돌비님이야 우리 규종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은혜는 어떻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재밌는 얘기나 아니면 이렇게 자원봉사나 그런 거로 갚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예,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들을 저희한테 들려주셔서 저희는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별 말씀을요. 오늘 예, 봉다리님께서 그때 마지막 참여 이후의 일들을 지금까지의 근황을 또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어떤 예, 막 공포스러운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렛츠가! 예,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그 14일 이후로 몇 주 동안이 저한테는 오랜 시간 지난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 기종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 14일 날 어떻게 됐는지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 근황 톡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옥가상의 집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옥화당 무덤을 열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부분들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14일 날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 코로나 영향도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무당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여러모로 이렇게 알아보셨더라고요. 이 무속인 집안을. 결국은 몇 명을 처음에 수배를 했을 때 몇 명이 못하겠다. 너무 큰 악신이다. 자기가 다치겠다 했고 한 명만 그래도 해보겠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마저도 14일 며칠 전에 연락을 통보를 받았는데 안 되겠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다. 손을 들 수 있는 선이 아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악령은 때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타겟을 잡았던 그 어떤 생명체 사람이 이제 소멸이 되거나 그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면 다른 어떤 매개체를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 무속인 무당들도 구슬 하다 보면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괜히 구경하던 사람한테 귀신 용도 만나든지 그런 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못하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어느 정도 예감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당일날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 일단 제 둘째 아이가 자꾸 빙의가 되고 저희들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만신분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무당분들이 오셨어요. 예.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다. 도와주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사연들을 하시고 그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동양 무속신앙을 공부하시는 분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지금 당장은 쫓아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누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크게 도와주신 악신을 모시는 분이 있거든요. 악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망나니신이죠. 그분도 경상도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그 행사를 한 20명 정도의 무속인들이 무당뿐만 아니라 무속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계셨고요. 저희 집안에서는 저만 참석했어요. 아버지도 제가 못 오겠고 형도 못 오겠고 저만 이제 참석을 하고 그 무덤 앞에서 행사를 한 6시간 동안 했습니다. 예. 하고 아이는 애 엄마랑 별에 있었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 아이가 뭐 눈이 뒤집혔다, 뭐 피를 토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붙잡고 있어라 그런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14일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무당분들, 무속인분들이 이 악신은 어떤 매개체를 주지 않는 이상은 떠날 것 같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거기까지는 하고 당분간은 아이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걸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 집안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묘를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참 지금부터는 조금 제 얘기를 들으실 때 귀족분들이 조금 상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파묘를 해보신 분들, 조상묘를 옮기시거나 하신 분들은 모습이 조상의 모습이지만 오래된 시신이기 때문에 되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계십니다. 예. 아무리 편하게 가셨다고 해도 안 좋은 모습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파묘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하는데 여러 개의 묘 중에서 여러 무당들이 찍어준 그 묘가 맞았어요. 파묘를 하기 전에 일단 제를 올리고 국가상 악령한테 제를 올린 게 아니고 그 여자분한테 예의는 갖추고 파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파묘를 하는데 예전에는 파묘를 하시는 분들이 풍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동네에서 아니면 뭐 그 근처에서 풍수학에 조금 능통하신 분들이 보통 오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개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2분을 모시고 충청도에서 1분을 모시고 총 3분이 그 파묘를 하고 묘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포크레인 기사도 도망가 버렸어요. 예. 못하겠다고. 예전에 유튜브에 그 포크레인 기사분들이 그 썰도 한번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부터 너무 안 좋고 하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도 고맙다고 하고 일당을 줘서 보내버렸습니다. 보내고 예. 직접 삽으로 했어요. 저한테 많이 저기를 해줬어요. 무당분들이 저한테 직접 튀지 않고 직접적인 공격을 제가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관이라는 게 그 석관이 아닌 이상 나무관은 얼마 있다 다 이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저도 예. 이제 예전에 조상들 묘를 이장을 하고 했을 때 봤어요. 땅 자체가 석회질이 아닌 이상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옥회상 귀신의 그 묘를 파헤치면서 드디어 관 앞에까지 갔는데 그 땅을 파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50년 된 묘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중간에 한두 번 누가 이 묘를 팠다고 그래 느끼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제가 48이니까 그러면 49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러니까 30년 전쯤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대충 이렇게 찝어주는데 정확히는 이제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관을 열기 시작을 하는데 관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 위에 대리석 같은 큰 돌이 3개가 얹혀져 있더라고요. 뭐를 눌렀던 것 같아요. 아예 못 나오게 예. 뭐를. 그리고 그 나무관인데 나무관이 이미 부식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팠던 분들이 불과 한 5년 안짝에 있는 관 같다는 겁니다. 5년.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뚜껑을 열기 시작하는데 무속인 분들이 그 뚜껑을 열기 전에 어떤 주술적인 부분들까지 많이 해줬습니다. 해주고 뚜껑을 열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하고 그 악신을 모시는 그분이랑 그다음 만신 2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안 어르신 관을 이렇게 여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옥화상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썩지 않고요? 예, 미라형으로. 너무 한이 되면 몸이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완전히 뭐 산 사람처럼 누워 있는 건 아니고요.
꼭 오래된 미라처럼 얼굴 형태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묘를 이장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대. 1년에 한두 번씩. 예, 예. 근데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은 장례를 치르고 누워도 손톱하고 머리카락은 잘한대요. 한동안은. 손톱도 굉장히 길고 머리카락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왜 옥화성 그 모습을 그거 보고도 내가 놀랬지만 뭐 보고 더 제가 주저를 앉아버렸냐면 그 주변에 관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신을 수습을 해서 그 장을 치러줬던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옥화성 귀신 그분하고 꽃단벌하고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른 건 없었대요. 일체 전혀 없었다고 들었는데 거의 50년 만에 관을 열었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옥화성은 임신한 상태였잖아요. 네. 억을 맸으니까 몸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여자의 몸이 토가 나는 거예요. 그 상태였고 부적이 있는 겁니다. 예. 부적이 무명실로 똘똘똘똘 말려 있는데 엄청 큰 부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적하면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TV에 나온 그런 부적이 아니고 부적이 굉장히 컸어요. 꼭 그 스케치북 같은 크기의 예. 여러 장이 돌돌돌 말려 있는데 세상에 그것도 물론 부식이 됐지만 저게 부적이다 알 정도로 그런 상태였고요. 이게 일본 부적이래요. 그 다음에 주술 도구들이 있는데 뼈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뼈, 닭뼈, 머리 뭐 이런 것들이 부패가 되긴 됐지만 거의 완벽하게 거의 존재할 정도로 보면 저거 짐승뼈야 뭐 닭머리야 뭐 이럴 정도로 특이했던 게 부서진 일본도가 있었어요. 녹이 슬어가지고 일본도가 세동강이가 나 있었고 제일 좀 특이했던 게 머리카락 있죠. 사람의 머리카락. 예.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뭉치로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게 이제 일본 주술 중에 하나인데 죽은 자를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묻히고 나서 한 게 아니고 몇 년 뒤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년, 10년 안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떤 주술적인 의미냐 그랬더니 어떤 신에게 인신공양으로 좀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살았든 죽었든 바치는 어떤 그런 의식 중에 하나고 몸에 신을 받는 의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추정인데 그 무당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군웅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분이 돌아가시고 일본에서 누군가 왔을 거다. 그분이 그 집안에서.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그 신들을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죽고 나서 이 신을 바친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악신이 털을 잡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부 꺼냈습니다. 전부 꺼내고 의식을 해주고 다 태워버리고 이분은 화장을 했어요. 이 위에는 화장을 하고 전부 다 완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일본도 그런 것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화장하는 곳에 가서 이것도 같이 태워달라고 돈을 좀 더 주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태워가지고 함에 담아가지고 군웅신을 모시는 그분이 모실 때가 있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손대기도 싫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이걸 그러면 가져가서 봉인을 해서 일단은 100% 봉인을 할 수 없지만 자기 그 신당에는 못 모신다 이거예요. 이 악신을. 자기 신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경상도에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쪽에서 굉장히 잘 하신다. 그래서 그분한테 일단 맡겨놓고 이걸 막아놓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나중에 차를 타고 가서 그 스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렸던 게 뭐냐면 옥화성 문효 집안에 자손들이 있었어요. 자손들이. 일본에 계시는 저희 집안 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해가지고 백방으로 찾아가지고 그분을 찾았어요. 그분들을. 아직도 그분들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런 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악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상황들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봉인을 해서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겠다. 예. 비용은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놨어요. 내놓고 그걸 팔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이렇게 싸게 내놓으니까 금방 팔리더라고요.
이런 행사 같은 게 1, 2천으로 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엄마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고 비용 처리를 저희들이 해주겠다 하고 일단 뭐 계약금 비슷하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다음에 이번 행사하면서도 비용을 많이 쓰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옥화상을 절에다가 봉인을 한 다음에 이 만신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드리더라고요.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 근데 저 악귀가 많은 귀신들을 부리고 있어서 저 악귀가 직접 움직이지 않도록 다른 잡귀들은 아이를 괴롭힐 거다. 아이고. 자네 집안을 괴롭힐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수해라. 근데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그분들을 보내고 몇 날 며칠을 제가 잠을 못 자고 이제 뭐 필요해가지고 과로로 또 병원으로 갔어요. 과로로. 예. 제가 운전하다가 그냥 몸 깔아앉아가지고 저혈압이 왔어요. 심한 건 아닌데 민거를 맞고 잠이 스르륵 들었는데 제 꿈에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선녀처럼 옷을 입으시고 제 조상신이 큰 칼을 차고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를 지켜줄 테니까 희생은 치러야 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만신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조상들이 굉장한 분들이셔서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고 100명의 잡신이 옳고 10명으로 막아주시는 게 지금 자네 어머니하고 자네 조상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잠이 깼어요. 잠이 깨서 그래도 고맙다 하고 났는데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정말 키가 한 150에서 155 정도 한 통통한 한 40대 초반의 아줌마가 교통사고가 나온 거예요. 어떤 차가 와서 그 사람을 박았어요. 그 여자를 박았는데 제 앞으로 쓰러지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저를 쳐다보면서 고통스러워 하길래 몸을 봤더니 배 허리 라인에 피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예. 피가 엄청 쏟아지길래 제가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119를 불러달라면서 일단 꿈에서 지혈을 했어요. 이상하게 지혈을 하는데도 피가 계속 엄청나게 나가요. 대동맥이 터졌나? 저도 의료지식이 조금 있거든요. 이쪽은 대동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피가 대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사람의 대변으로 바뀌면서 굉장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얼굴을 다시 보면서 괜찮으세요 아줌마 하는데 제 어머니 얼굴로 바뀌더니 다시 옥화상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시치 냄새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떠날 것 같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본말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옥화상이 지금까지 부렸던 그 잡귀들의 얼굴로 계속 변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너네 아빠도 있어. 너네 형도 있어. 너는 내가 맨 나중에 데려갈 거야. 나중에 저한테 그러면서 네 아이들도 있어. 이제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손을 뗐어요. 피가 나오는 급에 손을 떼는데 손이 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상처난 곳에서 수십 개 손이 나와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 배로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링거가 다 맞고 이제 잠이 깼는데 애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절에 애들은 절에 있으니까 잠깐 아버지 밥 때문에 반찬이 좀 떨어졌다 해서 하루 내려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러니까는 지금 병원 들렸다 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 아버지도 안방도 주무시고 있고 애엄마가 저희 시골집 거실에 식탁에 머리를 대고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나한테 시집 잘못 와가지고 너무 고생한다. 진짜 이거 뭐 사업하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귀신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거실에 불이 약하게 미등으로 켜져 있었어요. 근데 거실 쪽에 달빛이 싹 들어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예. 안방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주무시고 불이 꺼져 있는데 거실에 애엄마가 엎드려 있는데 그게 불과 10시 반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애엄마가 식은땀이 와서 킁킁 앓더라고요. 그래서 깨우려고 걸어가는데 식탁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식탁 밑에를 쳐다봤더니 옥화상의 그 아이가 애엄마 배를 집어 뜯고 있는 거예요. 애엄마가 며칠 전부터 저한테 등이 아프다 막 그랬었거든요. 예. 등이 아픈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렇게 운동을 해서 뭐 아픈 것도 있겠지만 뭐 쓸개가 안 좋거나 아니면 폐가 안 좋거나 하면 등이 아플 수가 있어요. 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상 그랬는데 그날따라 엎드려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제가 힘드는데 근데 그 여자 귀신이 계속 애엄마 배를 손톱으로 쥐어 뜯더라고요.
쥐어 뜯는데 제가 불을 딱 켜고 욕을 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사라졌는데 애 엄마가 갑자기 배를 잡고 실눈을 뜨더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바로 응급실로 데려갔죠. 응급실에서는 안 되고 아침 외래를 보자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쓸개가 급성으로 염증이 온 거예요. 아, 네. 남자들도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지만 여자들도 그 단석이라고 그러죠. 네네. 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 흔합니다. 근데 돌이 아주 미세하게 작대요. 어느 정도 크면 떼내긴 떼내는데 근데 이 정도면 염증이 생기지도 않는데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염증이 심해가지고 예. 염증이 심해서 수술을 하고 얼마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쓸개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엄마한테 힘드니까 우스갯소리로 당신 이제 쓸개 없는 여자네. 내가 쓸개 없는 여자랑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피식 웃고 그러는데 네네.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손을 잡고 나한테 시집 와서 미안하다고 이런 고통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애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뜬금없이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을 할 거야? 나한테 묻더라고요. 해야지. 그러니까는 그럼 당신은 미운데 당신하고 결혼을 해야 우리 애가 또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결혼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웃긴 소리인데도 둘이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맨날 며칠을 참았다 어떤 막 스트레스나 쌓여가지고 펑펑 울고 애엄마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회는 애초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애들을 봐야 돼서 그래서 이제 간병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한 4, 5일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는 날 제가 애엄마한테 우리를 또 공격할 것 같다. 좀 참아내자, 견뎌내자. 근데 무지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더 이상 못 참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애들 엄마는 이제 죽만 먹고 있는 상태고요. 애들은 저가 지금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한 상태인데 얼마 전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친구들이 안 온다고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기 귀신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애기 귀신들이 자꾸 보인다고 봉다리야 내 그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서 부적 몇 개만 좀 써주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내 아이한테 갔던 애들이 다 형한테 간 것 같더라고요. 형이 병원에 계시는데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저는 언제 다시 행사를 할지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코로나도 좀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 무속인들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 집안에 금액까지 보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계약서라는 게 웃긴 게 뭐 당신들이 이런 거 해줘야 돼 이런 계약서가 아니고 그냥 수산물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을 했어요. 계약 위반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모을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있고 아이들은 가끔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완전히 영안이 튀어버려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보이는 귀신들에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요. 옥화상에 부렸던 그 귀신 잡기들도 눈에 들어왔다가 뭐 아직도 차 운전하면 번네트 위에 올라가 있거나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한테 가까이는 못하면 저한테 부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굉장히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다리님 이제 마지막 참여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도 괜찮아졌다고 했지만 아이가 결국에 귀신에게 뭐 괴롭힘을 당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이상 행동을 또 했었었나요? 네, 했습니다. 몇 번 했었어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말고 새롭게? 예, 아버지가 애들이 보고 싶다고 막내가 보고 싶다. 이제 큰애는 처갓집에 맡겨놨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와 있는데 막내를 유난히 따랐어요. 막내가 할아버지를. 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데려왔어요. 잠깐 데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얘가 그 집에서 없어졌어요. 뒷문도 잠겨 있는데. 예. 근데 그 아이가 오래된 그 장롱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얼굴만 내밀고 저는 그때 애가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은 천장을 해서 누웠어요. 근데 애들 몸은 유연하니까 거의 180도 돌려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눈에서 발광 빛을 내면서 그때 아버지도 주저앉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뭐 그 영가들의 언어 아시죠? 일본어 했다, 한국말 했다,
여자 목소리 나왔다, 남자 목소리 나왔다, 뭐 별 여자 목소리도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른 남자도 올라가기 힘든데 옛날 장로도 굉장히 크고 그래요. 의자로 놓고 올라가야 되고 예. 네, 그렇게 올라가 있었고 또 예전에 조마 때 제가 했던 짓을 또 저희 시골에 지금 감나무가 없는데 그 감나무 터에 가가지고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뭐 그런 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뜯어 말리고 근데 아이 손톱은 없어요. 다 빠져가지고. 진짜요? 예. 벽을 타면서 손톱이 다 부러지고 빠지고 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아동학대죄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도 갔고. 와, 그렇지. 네. 이런 걸 안 믿으니까 병원에서는. 근데 이제 시골 병원, 시골 쪽이라 선배 이렇게 아는 분들을 연결해서 집안에 이렇게 아이가 빙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아니까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래도 이게 관찰 대상이죠. 요즘에는 법이 그렇게 엄해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진 상태고요, 아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아직도 이제 자다가 몇 번씩 발작을 해요. 예전처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걱정되는 게 애엄마한테 자꾸 따라다니니까 저희 시골에 그 세탁기 아버지 옷이나 제 옷을 빨려고 애엄마가 갔대요. 예. 세탁기에 뭐 이것저것 넣으러 갔는데 우리 남자들은 한꺼번에 다 집어 넣어버리는데 여자들은 속옷 따로 이렇게 빠는데 아버지 옷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놓고 세제가 없어가지고 세제를 욕실에서 막 찾고 있는데 느낌 이상하더래요. 예. 느낌 이상해서 고개를 들러보니까 세탁기 안에 아이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엉치뼈에 금이 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기부스도 할 수 없는 거라서 애엄마 눈에도 살짝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만약에 일본의 그 무녀 집안에서 부모님에서 안 가져가면 결국에는 애엄마나 저나 둘 중에 한 명이 받아야 된대요. 뭘요? 복화상을요. 신으로? 예, 신을 모시든 몸으로 받아들이든 그래야 나머지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고민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엄마한테도 얘기했던 게 그런 상황이 와서 제가 옥화상의 그 악령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두 말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나하고 이혼하고 나는 그냥 보호자 자격으로 해가지고 그냥 정신병원에서 넣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유서도 썼어요. 뭐 내일 모레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 대비해서 아이들은 그래도 잘 커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사태를 저는 미리 아빠니까 부모니까 준비를 해야 돼서 아버지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놨죠. 예, 그리고 애엄마는 그럴 필요 없다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신도 상식적이 않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형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고 긴 병에는 효자 없듯이 긴 고통에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원인의 제공자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 끝내야지 자기까지 장모님도 있고 하는데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마음 편할 대로 하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봉다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도 예. 얻은 게 있고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은 전혀 두렵지 않고 어쨌든 자녀분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간이 있나요? 당연하죠. 죽음이라는 게 완전한 깜깜함이고 제가 귀신을 보지만 제가 귀신이 될지 저승으로 갈지 다시 태어날지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죽음을 저도 두렵죠. 다만 죽음보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 그다음에 내 와이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가야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악신을 데리고 제가 어디 가서 죽어버리면 소멸된다 하면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요. 선택의 여지는 없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참, 예,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게 맞는 거고, 그 봉다리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알아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보이는 싸움도 아니고.
만신 분 중에 지금 그분이 연세가 81였나?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사주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안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네가 원래 호족의 여자로 안 바꿔놨으면 어렸을 때 이 모든 걸 가지고 떠났을 수도 있다고. 그럼 네.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네도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떠났던 그 큰 스님이 자네를 호족의 여자로 올려서 자기 운명을 피하게 만든 건데 자네 운명은 그렇게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자네가 정상적으로 10개월을 채우고 태어났으면 그 운명을 피할 수는 있었는데 자네는 목에 탯줄을 여러 번 감고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업보를 자네가 다 감고 가야 될 운명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대신에 자네가 떠나면 모든 사람이 평안할 거라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근데 굳이 운명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운명을 거스를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거스려 보자고. 예전처럼 자기들을 도와줄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싸워왔지만 또 싸워보려고요. 계속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안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아이가 괜찮아졌다는 그 말 자체로 한시름 놓은 거지만 그 뒤에 일들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군웅신을 네. 모신다고 하셨던 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주변의 작기들은 자기들의 싸그리 다 소멸시킬 수가 있대요. 예. 근데 자기가 모시는 신과 싸움을 붙일 수는 있는데 너무 큰 악신이다 보니까 악마에 버금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무속인 분의 그 얘기를 쭉 듣고 그 다음에 군은 그분도 어떻게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 네. 뭐 정확하게는 뭐 일본어 못 건너갔으니까 못 알아보는데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래 존재했던 존재고 그 존재했던 존재를 인간들이 불러들였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악마한테 먹이를 줬대요. 먹이를 줘서 키웠구나. 아예 더. 그냥 선이라는 게 없대요. 그냥 악이래요. 악. 그냥 악이어서 또 하나의 어떤 존재를 찾으면 그리 건너갈 거고 그리고 파멸시킬 거고 이건 국적이 따로 없답니다. 이 악마는 국적이 따로 없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어떤 악령이다 보니까 이 본체가 뭔지도 모르겠답니다. 원래의 이 악령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이게 안 보인대요. 원래 네. 모습이. 만신 분들도 원래 모습을 못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악령이고 그게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대신에 굉장히 또 수월하게 물러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근데 오랜 세월 동안 한 집에 이렇게 있었던 놈이 그렇게 쉽게 흥미를 잃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악신을 모시는 분도 저한테 굉장한 흥미를 가졌대요. 제가 처음 그곳을 발을 들였을 때 물어서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이 이런 신을 모시는 분이 있다. 악신은 악신으로 잡는다. 갔을 때 굉장히 저를 흥미로워했대요. 네. 그리고 그 악신도 그 옥화산 귀신을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그 신이 원래 이렇게 흥미를 많이 느끼고 궁금한 것도 많고 망나니식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런답니다. 그런 신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악신? 악마? 뭐 예. 이런 개념으로 아예 돼서 지금 그 무당분들이 모시는 신보다도 더 큰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걸까요? 만신 분이 하는 말이 지금 잠깐 누를 수는 있는데 자기들도 살 만큼 살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울 수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백방으로 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다. 네, 다 죽는데요. 더 건드리면 안 되고 그냥 잠깐 시선을 돌려놓는 것 뿐이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라고 하더라고. 더 하지 말라고. 더하면 이 집안에 정말 그 옥화상이 죽으면서 했던 말, 씨를 말려버리겠단 말에 진짜 이 집안에 사돈의 팔촌에 먼 친척까지 다 씨를 말리고도 남을 존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오히려 말리더라고요. 와,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순수 예. 악만 남은 존재라면 결국에는 예. 악마라는 개념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런 것도 있잖아요. 희생을 하는 사람과 이제 악마들이 원하는 건 희생을 안 하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쉽게 굴복하는 인간은 흥미가 없답니다. 아, 오히려? 오래전에 있었던 그 악의 존재들이 인간을 괴롭힐 때 저항하고 인간들을 싸우게 만들고 어떤 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거기에 플러스 약간의 양념을 쳐주면 인간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살인자는 살인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쉽게 신에게 굴복해버리면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랬을 때 더 흥미를 느껴서 더 괴롭히고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날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항하고 했기 때문에 더 안 떠날 수도 있는 건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랬든 어쨌든 이 악신은 이 집에서 자네가 그랬어도 안 떠났을 거라고. 이 악신을 모셨던 사람들이 와서 옥화상 이 여자 무덤에 했던 짓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사무쳤으면 임신한 여자가 몸이 썩지도 않고 미라식으로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짜 저주술을 여기다 다 퍼부어놨겠냐고. 분명히 일본에서 사람이 와서 이 짓을 한 거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끌고 들어가겠냐고. 지금은 시간을 좀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대적 배경도 있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일단 뭐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또 의식이 있다고 하니까, 원래 그 결자해지라고 매듭을 묶었던 사람이 풀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그쪽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믿어보고 안 되면 또 우리가 또 모여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때 이렇게 막아주셔서, 그래도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봉다리님, 와, 그 마지막 참여 이후에 정말 진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말씀 못 하셨던 것들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말을 하면 예.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근데, 말 못한 부분도 몇 번 있습니다. 몇 예, 개는 그렇죠. 뺐어요. 그럴 수 예. 있죠. 예. 근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최근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러 또 자리 내주신 것만 해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 아버지이자 또 한 가정의 이제 남편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와 저희 기종님들은 항상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다 봉다리님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시니까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제가 귀정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제가 돌비님하고 카톡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자주 못 보고, 이렇게 그 영상도 자주 못 보고 도움도 못 드리고, 아닙니다. 뭐 볼 때마다 제가 좋아요도 누르고 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귀종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만시님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네는 그래도 주변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 자네를 기도해주고 염원해줘서 참 자네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네가 무사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대요. 주변에서 자네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보다 자네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굉장히 많고,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자네 옆에 참 좋은 귀신이 하나가 붙어있는데 보이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안 보인다고. 아카시아 향이 날 건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불광동에서 얘기를 할 때 기억나시나요? 소녀. 예. 그 아이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카시아 향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구리 향수를. 제가 그래서 2번인가 선물을 했는데, 자네 귀에 얘기했을 건데, 아저씨, 삼촌, 선생님 계속 자네를 부르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자네 옆에 올 때마다 자네한테 큰절을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봐봐, 자네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꼭 이겨내라고. 우리가 만신들이 도와주고 정말 대단한 법사가 와도 자네의 의지가 꺾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네가 의지를 굳건히 하고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차 타고 가실 때 그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그래도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귀종님들도 저한테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무사하기를 바라주셔서 귀종님들의 기운이 저한테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언어에는, 글에는 힘이 있잖아요. 맞아요. 힘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100%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제가 꼭 간직하고
언제까지 제가 우리 돌비님하고 인연을 맺어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뭐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만큼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런 고마움을 제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봉다리님 예. 진짜로 지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예. 좋은 모습으로 계속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아시죠? 예, 제가 네. 또 이렇게 가끔 인사를 드리고 또 예전에 못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 100개 중에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재밌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또 편하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네. 서로 건강하시고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예. 정말 행복한 그런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저와 예. 귀종님들은 계속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예. 있는 그대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로 우리 귀종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줬던 게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게 됐구나. 그것만으로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구나. 그거를 알았고 앞으로 봉다리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잘 되시길 정말 바라고 잘 될 거라 믿고 그리고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